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늦게 좀 4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요즘 이래저래 좀 참여해야 되는 약속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없네요. 아무튼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2021년 펠렌티어의 펀더멘탈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뭐 두 가지 정도, 이제 좋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봤을 때는 분명 좀 더 좋은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았던 부분, 안 좋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안 좋았던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주가 하락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닝을 좀 미싱을 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세게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컨센이 4센트였는데 이게 반올림을 어디에다 하냐에 따라서 이제 3.5센트 아니면 뭐 4센트로 보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펠렌티어는 이번에 2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2센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EPS 컨센을 좀 못 맞췄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나온 미스라기보다는 그 펠렌티어가 지금 스펙으로 지금 여러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 한 300밀리언 정도 지금 스펙 회사에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기술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펙 상장을 했던 회사들한테 지금 거시적인 하락장에서 훨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펠렌티어가 투자한 회사들의 주식한테서 좀 그 unrealized loss가 발생하면서, 이게 지금 보니까 한 73밀리언 정도가 발생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무상으로는 좀 잡히게 되는 지표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 어닝 미스의 좀 큰 부분을 좀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펙 투자된 것에서 이제 로스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번에 EPS가 약 한 5센트 정도 나왔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아마존이 그 리비안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EPS가 좀 대박이 났던 거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아마존은 좀 대박을 친 케이스고 펠렌티어는 로스가 발생하고 있는 투자를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요 상황이 이제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EPS 가이던스를 지금 못 맞춘 게 팩트이고 아쉽지만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정부 쪽 매출 성장이 지금 2021년도에 들어서 유독 좀 많이 느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정부 쪽 매출 그 모멘텀을 보시면은 2021년도에 꽤 가파르게 매출이 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혀 매출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25% 이상 찍어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에 성장했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지금 상황이 느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펠렌티의 매출 구조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거의 이제 절반가량의 매출이 여전히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번 어닝스콜에서도 그 애널리스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좀 던졌었고요. 그리고 알렉스 카프가 대답하길, 정부 쪽 매출은 변동성이 분기별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실제로 줌아웃을 해서 저희가 큰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매출 정부 쪽 매출 성장은 여전히 잘 성장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2021년도에 들어서 이제 그 속도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아쉬운 거죠 지금. 왜냐면은 이제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부 매출이나 뭐 커머셜 매출 모두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면은 이제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이 TMA가 훨씬 큰 커머셜에 집중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펠렌티어 측은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으로 훨씬 더 밀고 있죠. 지금 거의 커머셜 매출 성장이 펠렌티어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부분 커머셜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4분기 커머셜 매출은 47%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1년 커머셜 매출 성장 모멘텀을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2021년 1분기에 19%, 2분기에 28%, 3분기 37%, 그리고 4분기 47%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한눈에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커머셜 고객 숫자도 지금 1년 사이에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Net Dollar Retention이라는 지표도 새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줄여서 뭐 NDR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사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신규 사용자 확보 없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사용자가 지금 제품이 주는 가치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그 IPO 당시 NDR을 살펴보면은 평균 10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20%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 그리고 100% 미만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IPO 했을 때 NDR이 158%였고요. 그리고 트윌리오도 155%, 그리고 일라스틱 142%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들 굉장히 좋은 100% 이상 넘어가는 NDR 레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NDR 레이트가 1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NDR을 보면은 15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건강한 수입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머셜 매출 안에서 확실히 지금 미국 내 커머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대단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세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4분기 안에 무려 131%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2021년 한 해를 통틀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02%의 성장률인데, 미국 내 커머셜 성장만 보면은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스노우플레이크랑 견줘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인원의 숫자 역시 12명에서 2020년에는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2명에서 2021년이 끝날 때는 이제 80명으로 대폭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어닝스 콜에서도 알렉스 카프가 올해만 200명 정도 또 추가 세일즈 인원을 증가시킨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좀 커머셜 매출 성장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그 플립 사이드를 제가 한번 보면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생겨나는 그 커머셜 매출 상황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너무나 느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 비즈니스가 거의 매분기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쪽은 한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이게 리스크 팩터라고. 그래서 여전히 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4분기에 드디어 20%를 넘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좀 시동을 거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번 어닝스콜에서도 이제 알렉스 카프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마켓을 좀 노리고 집중 공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라클에서 16년 동안 유럽을 전담 마크하셨던 세일즈 마스터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그분을 필두로
좀 유럽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2년이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유럽에서 매출 성장이 한 40%, 50%까지만 따라와 준다면은 펠렌티의 총 매출 성장이 지금보다는 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총 한 해 매출 성장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2020년 대비 4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총 1.53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렌티어가 약속했던 30% 이상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11% 지금 상회하는 성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역시 약속했던 400밀리언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 400밀리언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건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슬라이드를 처음 이번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게 Path to Gap Profitability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표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Gap Operating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에 이게 네거티브 14%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 플러스로 올라올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곧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르면은 올해 안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023년에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흑자 전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슬라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넣은 걸 보면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식 보상 역시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 당시에 펠렌티어가 2020년 3분기 주식 보상 비율이 800밀리언이 넘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2021년 4분기에는 167밀리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알렉스 카프도 어닝스콜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주식 보상은 좀 더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회사 재무제표에 엄청난 개선이 보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기대 매출액은 443밀리언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작년 대비 딱 30% 성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좀 아쉬웠고, 이 가이던스 제시도 제가 보기에는 주가 하락에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웬만한 가이던스를 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제너러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아쉬우면은 가차없이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지금 시장이었는데, 너무나 무난하게 30%라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가이던스 역시 이제 변함없이 30% 이상을 제시했는데, 지금 펠렌티어가 보면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둘 다 4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 펠렌티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35% 이상은 좀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매번 드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이유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사람인지라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사는 훌륭하게 성장 중인 것 같고, 여러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펀더멘털이 좀 개선 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펠렌티어의 주가가 거의 상장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펠렌티어의 펀더멘털이랑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 지표에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펠렌티어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오셨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올 한 해 2022년 동안 펠렌티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실 펠렌티어뿐만 아니라 올해는 정말 시장에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화이팅을 하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회사들이 있으시다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10년 뒤에는 이 2022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간절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시기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